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불량제품들이 부르는 희망노래라고 하는 포크그룹 노래마을의 3집에 있는 노래죠. 그래요. 성적도 불량, 얼굴도 불량, 성적도 불량, 복장도 불량, 그나마 얼굴마저 불량. 어른들이 봤을 땐 불량한 것이지만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이 불량기 있는 불량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힘껏 소리치면서 살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만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지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일로 유죄를 받으셨는지. 지금 현재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조희연 공대위의 상임 집행위원장이신 강욱천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면 네. 되고요. 네. 그 볼륨은 제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요. 네,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조희연 공대위의 상임 집행위원장 강욱천 선생. 네. 조희연 교육감은 무슨 혐의로 지금 고발되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전 얘기인데요. 1년 전 얘기. 예. 2014년 그 5월 23일 날, 네. 그 당시 그 KBS 탐사보도 기자 출신인 최경영 기자라는 분이, 네. 그 당시는 이제 현직은 뉴스타파 기자였죠. 네, 뉴스타파. 예, 최경영 기자가 이제 본인의 트윗에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틀 후에 조희연 교육감, 죄송합니다. 네, 조희연 후보 측에서, 네, 네. 그 세간의 리트윗이 한 2,000개가 넘고, 네. 그 다음에 다음 포탈 이런 주요 포탈에서 굉장한 반향이 있어서 의혹을 해명하라, 뭐 이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 요구를 받아서 네. 저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죠. 그렇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이 그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5월 23일 날 네네. 최경영 기자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의 그 자신의 그 트윗에다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이중국적이다. 있다. 네네. 그런 식의 이제 짧은 그 글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네. 하루 반만에 약 2,000명, 그러니까 2,000건의 리트윗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그걸 번지기 시작해서 네네. 그 여론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주권 의혹이 있다는데 네.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큰 지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낸 거고 1심에서는 지금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좀 짚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 후보가 직접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낸 건가 아닌가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최경영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미 이제 그 최경영 기자가 그 트윗에서 네. 미국 영주권 의혹이 있다. 네. 밝히라.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명을 촉구한 거기 때문에 네. 없는 사실을 만든 건 아니고요. 최초 제기자는 사실은 최경영 기자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소문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그 해명을 요구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여부 요 공방이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그 선거 결과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것은 뭐 저희들이 주장뿐만 아니라 네. 1심에서 네.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죠. 그 양형이유에 보면 조 후보의 의혹 제기 요구 발언 등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네. 이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실제 당시 그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오히려 고승덕 후보의 딸 그 캔디고가 쓴 그 고승덕 후보 자기 아버지가 왜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되는지 이유들을 적힌 그렇죠. 그 편지 글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공개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승덕 후보는 타격을 받았고 네. 또 반대로 이제 그 후차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네. 조희연 후보 측에서 둘째 아들이 쓴 아버지에 드리는 편지글이 오히려 또 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조희연 후보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뭐 공방 이런 것 자체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때 그 동양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수신제가에 대한 양 후보의 그런 차이. 그렇죠. 네, 물론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것은 개인적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트집 잡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당사자들인 아들 딸이 그렇게 나왔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긴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캔디고 갑자기 유력한 후보였던 캔디고 그러니까 고승덕 후보의 그 딸이 미국에서 그렇게 조목조목 글을 썼으니 그 파장 컸죠. 저도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렇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조희연 후보가 당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즉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제 공표했다.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실제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1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로 뭘 제시를 했냐면 고승덕 후보가 자서전 확인을 통해서 네네. 자서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라 네.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문의나 요구를 해보지
않았다. 네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렇군요. 확인 작업이 소홀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아니 그 자서전이라는 게 특히 이제 선거 당시에 쓰는 게 후보들의 자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되게 주관적으로 쓴 책자 아닙니까?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걸 자서전을 통해서 그거 자기의 자신의 그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실제로 2003년에 처음 초판을 냈을 당시에는 그 초판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네. 2014년에 이제 선거 즈음에서 3월 달에 이제 개정판을 내는데 10년 만에 개정판을 네, 냈군요. 10년 만에 네. 개정판을 내죠. 이제 표지도 네. 약간 바꾸고 네. 내용도 약간 다듬고 뭐 빼고 그랬는데 그 14년 개정판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뭐 14년에 이제 그 서점에서 샀기 때문에 개정판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내용은 사실 기록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주장은 뭐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첫 판으로 첫 판으로 봤으면은 신청하지 않았다. 나는 네네. 그걸 보고서는 그렇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개정판을 봤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것이 책자가 설사 그 객관적인 자료를 한다 할지라도 네. 사실관계에는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서전 자체가 그런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 외교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좀 문의를 해서 네. 조금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건데 꽤 이제 그 영주권 보유 여부라는 게 굉장히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뭐 절대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할 수 없는 즉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죠. 네. 그렇군요.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스위스 은행에서는 의뢰인들을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가르치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만.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가장 빠른 의혹 해소 방법 이건 따로 없었습니까? 뒤집어 보면 있는 네. 거죠.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떤 네네. 게 있었냐면 유일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고승덕 후보가 스스로 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답변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1차 자서전을 봐라 해서 1차 답변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를 저희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다시 한번 재차 객관적인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고승덕 후보는 여권이죠. 여권 네네. 4번하고 출입국 관리 기록 일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그거 이렇게 해명된 이후에는 네.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영주권 보유 의혹에 해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그렇군요. 거죠. 예. 그렇게 중단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고승덕 후보가 당시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다음에는 조현 후보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네. 1심에서 고승덕 후보가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네네. 이제 저희가 27일 날 그러니까 네. 25일 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해명 요구를 했었고 예. 이틀 후에 27일 날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다시 한번 그거를 촉구한 바가 있어요. 예.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사회자가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해명 요구를 다시 한 바가 있는데 네. 1심에서는 고승덕 후보는 해명 직전에 그러니까 네. 27일 날 기자회견 직전에 26일 날 여권 4번하고 출입국
기록 일부를 네.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 후보 측은 27일 날 방송을 통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한 거죠. 네네. 네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네네. 그렇지 않았죠. 그건 위증이고요. 네. 27일 날 기자회견 후에 네. 기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여권 사본하고 출입국 기록 일부를 공개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위증이 된 거고 아하. 이번 2심 준비기일 때 네. 검찰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 일부에서 네네.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네네. 고승도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됐고 네네. 지금 후보랑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조희연 현 교육감이 재판에 좀 유리하게 좀 되는 그런 사실이 나왔다 그러는데 바로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까? 네네. 근데 네. 이제 좀 많은 언론들이 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일보하고 네. 몇몇 인터넷 언론에서 좀 다뤄주고 네. 주요 언론들에서 안 다뤄져가지고 좀 아쉽죠. 많이. 아, 그러면은 이따 방송 마치고 가면서 네. 이 국민TV 뉴스가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 선거 당시에 고 후보의 그 영주권 보유 이거 의혹 제기로 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사실 아닌가. 또 조 후보가 반사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분석하고, 네. 이게 분석이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여론조사, 네. 그리고 이제 SNS상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굉장한 미미한 영향이고, 그거는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영향 끼쳤던 거는 고승덕 후보의 딸, 네.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고의 왜 자기 아버지가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되는지에 네. 대한 편지 글과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조 의원 당시 후보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 드리는 이제 글, 네네.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파고가 있었고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희연 공대위의 상임집행위원장이신 강욱천 선생 모시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지금 명예훼손 이 재판에 대한 진행 사항을 좀 듣고 있는데요. 늘 처음처럼님께서 광노현 교육감도 억지모략으로 끌어내리더니 이놈의 정권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만 이 강욱천 위원장께 질문 사항이라던가 또는 알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있으면은 게시판을 지금 올려주십시오. 전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반영하겠습니다. 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넬리가 부르는 Just a Dream 일부에서 신청하셨죠?
네, 네일리의 Just a Dream. 1부에서 소개가 안 되는 음악 2부 할 때 이렇게 기회를 봐서 짬짬이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현 정권 치하에선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만 라고 이렇게 늘 처음처럼님께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려주셨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이 아니냐, 판결 아니냐 합니다만 1심의 그 재판, 1심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나와서 일단은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한 건데 전원 유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번 사안을 참여재판 신청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건가? 아니면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말입니다. 네네. 조희연 교육감 쪽에 이제 변호인단이 배심원 설득에 결국 실패했다는 점이죠. 네. 원래 참여재판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세세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법의 형식 논리와 협소한 법리 해석에 구속되어 법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일반 국민이 그렇죠. 건전한 상식적 시각에서 풀어내가지고 네. 국민의 법 감정 속에서 유무죄를 판단해보자 그렇죠. 하는 취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와 법률이 가지고 있는 냉철한 머리, 예. 그리고 국민이 가지는 법 감정, 즉 마음이 되겠는데요. 네. 요 둘 간의 조화를 좀 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1심에서 배심원들에게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즉 이 정도 사안으로 꼭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황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법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에서도 또 사실관계 설명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네. 해서 2심에서는 이런 점을 좀 보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히 얘기하면은 변호인단이 안일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워낙 사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어갖고는 낙관하고 있었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다 아는 분들이라 후자 쪽에 저는 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예. 다들 당연히 예. 정치적 기소고 시작이 네. 정치 네. 배경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기소 유지만 돼도 검찰 입장에서는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요걸 가지고 만약에 유죄를 내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심원이 총 몇 명이죠? 이번에 7명이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이렇게 판결했다는 건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결과. 그래서 항소심에서 뒤집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아까 새로 증거가 나왔습니다만 어떨까요? 일정 부분 부담은 가지고 출발하는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네.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게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네. 대법원은 이제 국민참여 재판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2014년 이제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 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네. 심리해 가지고 이 중에 약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습니다. 4분의 1이 좀 넘네요. 네네. 이는 이제 고등법원의 사건 파기율 41%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이 1심 만장일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율이 28%나 된다는 거는 1심 만장일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대법원의 공고라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증인 신문 등 추가적인 증인의 직접 신문이 없이 네네네. 서류 검토만으로 무죄를 유죄로 뒤집지 말라는 이런 데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유죄를 무죄로 뒤집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변호인단의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증거를 다시 찾아갖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결과가 네네.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실제로 한 28%면 이제 적은 게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아까 고순호 후보 측 지금 이번에 찾아낸 네네. 좀 이번에 변호인단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찾아낸 새로운 증거
요거로는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변호, 네, 하긴, 네. 법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변수라고 봅니다, 저희는. 네. 예. 변호인단이 그럼 화색에 돈다는 얘기인 겁니까? 제가 하여튼, 밝은 표정은 있었던 거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재판부에, 네. 영향을 끼칠지, 그건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보통 고소 고발하고 그랬으면은 예를 들면 원고가 네네. 원고랑 피고랑 합의를 해갖고 대강 정리가 되면은 재판이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만 고발인 단체 그리고 고승도 후보가 처벌을 원한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공소법의 이게 목적 그리고 해당 조항의 취지를 볼 때 이제 저희가 250조 공소법 2항을 적용받은 건데요. 네. 그 2항 자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사안 자체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최초, 그 다음에 고승덕 후보가 두 번째 나름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제시했던 여권 사본 제시, 네. 그리고 그걸 통한 해명,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6월 선거 끝나고 경고 처분을 한 거거든요, 주의 경고. 네. 그리고 이제 최초 의혹 제기자인 최경련 기자가 중간에 이제 여권 사본을 제시를 했을 때 트윗에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락 돼가지고 사실은 유권자의 판단을 선거 중에 오도한 중요한 결과가 발생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희연 후보의 의혹 해명 요구가 고승덕 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고승덕 후보가 재판의 구제 대상이 또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고승덕 후보가 앙심을 품고 네네. 후보 측에서 지금 고소 고발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게시판에 어떤 어떤 의견이 올라왔냐 보면요. 클로렐라님, 예, 클로렐라 녹조류죠. 이번 재판받은 재판부의 기존 판결에 대한 성격은 어떨까요?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만한 재판부인지 아니면 이상한 판결만이 한 재판부인지 궁금하고 아무리 확실한 논리가 정확해도 재판부가 개판이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번 재판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재판들에 대한 판결 지금 네. 재판부가 말이죠. 지금 이번에 이제 재판장 주심 재판부가 이제 김상환 부장 판사입니다. 김상환. 예. 네. 이분의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네. 판결의 그동안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김어준 예. 주진우 예. 이 사건을 최근 무죄로 판결했던 저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SNS상의 빅데이터들, 네네. 즉 SNS 트윗이라든지 SNS가 끼치는 여론에 끼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네. 인용을 하고 인정을 해야 네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재판 어떤 판결 내용을 보면 합리적이다. SNS상의 어떤 것들도 영향을 끼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지난번 광명교육감 때도 네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처벌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참 쪼잔하고 치졸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판부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라는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준비기일 시작 전에 있기 때문에 네.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믿고 네. 이렇게 추가 증인이라든지 추가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법리적 어떤 해결을 모색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은 선거 전에 원래 일단락된 부분이고
뭐 최경영 기자가 사과도 하고 뭐 이랬던 네. 부분에서 선거의 결과를 미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 딸 캔디고가 쓴 그런 글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이 쭉쭉 빠져서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네.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이 이 시점에서 더 판단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좀 호소를 한다고 한다면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시작이 저희는 이제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 기소라고 네네.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잠깐 복귀를 해드리면 선거 중에 일어난 사건을 선관위에서 네. 주관케 돼 있는데 선관위에서 쌍방관에 그러니까 고승덕 후보 측도 그렇고 저희 측도 그렇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네. 이제 허위사실 유포 이제 이 부분이지만 네. 공방이 있었던 거를 쌍방 주의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도 조현 후보의 통진단 연루설, 네. 그 다음에 아들의 그 병역 면탈,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주의 경고를 해서 마무리가 된 사안이고 네. 특히 이제 저희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경우는 보수단체가 작년 10월 선거 네. 끝나고 10월 11일 날 네. 이제 경찰에 네. 고발을 해서 네. 동일한 사안인데 고발을 해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최종 무혐의 네, 네. 해서 종결하고 불기소 네. 처분했던 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예. 끝난 사건을 끝난 사건. 12월 4일 기소 하루 전날 12월 3일 날 네. 전격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작이 선별적 기소고 자의적 기소다. 네. 이게 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재판부 스스로 부당성, 그다음에 네. 형평성에 대해서 판단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이제 요즘에 자주 또 여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유승민 대표 이 거치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언급되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NLL 예. 포기했다 이 허위사실을 공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행위를 했는데 네. 이거 정말 선거에 지장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검찰은 그걸 이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그냥 찌라시를 인용한 거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세차에서 연설한 거 보면 알겠지만 네. 찌라시에서 가져왔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네. 중요한 정보 출처가 있는 네. 중요한 근거가 있는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제 다수의 위헌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선법 규정 자체가 사실상 재판부 해석을 통해서 위헌적 요소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계속 강행하면 법원도 법의 형식적 규정 논리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쉽게 그냥 유죄로 판단한 경우가 왕왕 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헌법에는 네. 재판부와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법원도 헌법 가치와 헌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이제 소홀한 판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공선법과 관련해 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 네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결과, 네. 그 다음에 투표의 결과를 되돌리는 결정은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럴 필요가 있다. 예. 우리 법원도 헌법과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면 선거 결과의 완정, 네. 그리고 고발인 즉 상대 후보의 피해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양 사안을 견주어 가지고 이익 형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선거 결과에 중대 영향을 주지도 않은 행위,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재선거를 치르면 최소한 경제적으로 200억 이상 재정 투입이 또 재선거에 투입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치할 수는 없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이 재선거 참여라는 고비용의 지출을 강제해야 하는지 네. 이런 그 세 가지 부분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서 세심히 잘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가경님께서는 선거에 미친 영향보다 허위사실 유포를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닌가.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줄 풀면서 까발리고 암홀랑을 방지하려 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 강욱청 선생님께서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죠? 아, 교육 전문가 아니죠. 네. 예, 지금 뭐, 왜냐하면 대우 형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경기도는 개혁 성향 교육감이 연속 당선되어서 경기도 교육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불만 분자이던 교사이신 누님도 몇 년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뭐 김상곤 교육감 2번 하셨고 또 이번에 이재정 교육감 되시면서 특히 경기도지사, 네? 남경필 지사랑 지금 업무협정도 맺고 그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은 계속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조희연 교육감님이 직무를 수월히 수행하셨다면 하시려고 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교육 전문가로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네. 공대위에 총괄을 하는 네. 예, 그런 이제 신분으로 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끝으로 네네. 자 오늘 방송 모처럼 출연하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교육과 교육자치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부탁의 말씀 한마디 하고 부탁의 얘기. 끝낼까 합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공방과 검증은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필요 과정입니다. 특히 어떤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은 오히려 건전한 선거 문화이자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자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은 민주사회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 대한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는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현재 2심 기일이 7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뜨거운 성원이 서울교육을 지켜내고 조희연 교육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욱천 위원장, 조희연 공대위의 그 강욱천 위원장과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특별방송에 참여해주신 이가경님, 고고유바리님, 던단지님, 대우형님, 클로렐라님, 모두 고맙습니다. 이 꼭 진영 논리에 집착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법 적용조차도 진영 논리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적용하고 재판한다 그러면 이거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화이팅을 한번 외쳐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